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있었어요. 국가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프레지던트 오브 바랏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야, 이제 인디아 이름 버리고 바랏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도 터키가 튀르키예 한 것처럼 인도가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 고대 인도어 산스크릿의 바랏이라는 이름이 인도에 있던 어떤 시족, 부족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랏이라고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G20을 계기로 해서 던졌잖아요. 던진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한 수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 이름을 바꿀 만큼 인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진심인, 인도를 위한 진정한 인도인들이다. 우리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다. 강성현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편히 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인도, 뭐 우린 이제 인도라고 부르지만 이제 인디아가 아마 보통 국제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겠죠. 예. 근데 이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인도 안에서는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요즘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인도, 그러니까 인디아라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예. 인디아라는 이름을 바랏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요? 바랏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랏? 예, 바랏. 바랏이 뭐예요? 바랏이라는 말이 이제 인도를 나타내는 현대 힌디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건 뭐냐면요.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기대도 있고 했지만 사실 뭐 사람들 생각했던 것처럼 큰 관심을 끌만한 결정이 나온 건 없이 G20이 마감이 됐는데, 국빈 만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프레지던트 오브 인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발송을 하는데, 보낸 사람을 프레지던트 오브 바랏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요? 예, 초청장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슈가 터진 겁니다. 야, 이제 인디아 이름 버리고 바랏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도 터키가 튀르키예 한 것처럼 인도가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터키를 튀르키예를 바꿨죠. 예. 인디아를 바랏으로 바꾼다. 이게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인도 내부에서는 G20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건 미리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누가 그냥 맘먹는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가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선 이해를 하시려면 인도 헌법 제1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는 인도 헌법 제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India, that is, 바랏. 그러니까 인도, 인디아 즉 바랏은 이렇게 시작해요. 헌법 1조가.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shall be a union of stat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디아 즉 바랏은 연방 국가다. 이렇게 헌법 1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독립을 했어요. 영국에서 47년에. 근데 그때는 헌법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우선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도미니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헌법이 마련이 되고 국가 체계가 정비가 돼야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독립은 우선 했는데 도미니언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 도미니언이 있고 인도 쪽 도미니언이 있었죠. 그 도미니언이 있는 동안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재헌 회의를 했고 네. 그 재헌 회의에서 초안 작성 위원회 위원장이 그 천민 인권 운동 하던 암베드카르였어요. 도미니언이라고 하면 뭐 자치령 이런 거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할지는 아직 스탠더드 번역은 없는데요. 네네네. 그런 겁니다. 대충 뭐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초안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야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쓰지? 이러면 이제 첫째는 힌두스탄이라는 말을 그때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힌두스탄. 예,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보잖아요. 타지키스탄, 무슨 스탄, 무슨 랜드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힌두가 사는 땅, 그러니까 힌두스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쓰는 그 스탄을 뒤에 붙이고 앞에 힌두 붙여서 힌두스탄. 근데 이거는 보면 뭔가 좀 인도 정통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이 파키스탄으로 나라 이름을 이제 청정한 사람들, 네네네. 파키들이 네네네네. 사는 스탄으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안위원회에서 양파가 나뉜 거예요. 보수파는 야 바랏이라고 불러야지. 우리 인도니까 인도 이름으로 불러야지 이런 거예요. 바랏이라는 말은 상스크리탐 그러니까 산스크릿 단어입니다. 옛날 고대 인도어 산스크릿의 바랏이라는 이름이 그 인도에 있던 어떤 시족 부족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랏이라고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단군 뭐 이런 느낌인가? 예, 그렇죠. 뭐 부여족 뭐 이런 식의. 네네네. 근데 문제는 삼국 시대도 그렇지만 다 부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랏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웃기잖아요. 네네. 그런데다 전 세계에서 다 인도라고 인디아라고 부르는데 아니 인디아라고 하는 게 맞지 바랏이 뭐냐 이게 이제 또 진보나 그 근대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인디아는 왜 인디아인지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복잡해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에 하도 싸워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둘 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아 that is 바랏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는 혹은 뭐 한국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야 우리나라 얘기할 때 바랏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인디아는 이렇게? 힌디로 이야기할 때는 바랏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도를 부를 때는 힌두스탄이라고 부르죠. 지금도요? 예. 그 사람들은 당연히 힌두 사람들. 예, 힌두 나라. 예. 왜냐면 우리는 파키스탄, 저쪽은 그렇죠, 힌두스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라는 이름을 왜 너희들이 갖다 쓰는데? 그렇잖아요. 인디아라는 이름 안에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파키스탄도 다 역사적으로 인도의 일부고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 인도는 파키스탄까지 아우르는 그런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이름인데 왜 니네가 독점하냐? 파키스탄이면 니네는 힌두스탄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부터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쓸 때는 당연히 인디아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자 헌법 1조를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이제 인디아를 버리고 바랏으로 가려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하고 이제 직접 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G20을 하는 동안에도 그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바랏이라는 명패를 썼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총리가 바랏 총리 그러면 이건 위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 1조에 인디아가 바랏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관용적으로 쓰던 인디아는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정당 BJP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던 노력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식민 시기가 끝났을 때 식민지 방식으로 부르던 이름들을 바꿔요. 마치 일본어 지명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정리했듯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이름도 바꿉니다. 전형적으로 마이소울 스테이시라고 했던 걸 까르나타카로 바꿨고요. 지금 벵갈루루가 있는. 네네. 그리고 오리사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오디샤가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라반코르 코친이라고 했던 건 깨랄라주가 됐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봄베이 그러면 요즘은 뭄바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꼬친이라는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코치라고 그러고요. 우리 현대차도 있고 뭐 이런 곳이 마드라스라고 안 하죠. 요즘은. 뭐라고요? 첸나이라고 하죠. 첸나이가 마드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University of 마드라스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시 이름은 첸나이예요. 예. 인도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원래 쓰던 전통 자체 그리고 관행적으로 쓰던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University of 마드라스라는 아니면 그런 겁니다. University of 꼴까따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University of 캘커타라고 계속합니다. 그 한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를 P로 쓰냐 B를 쓰냐 매번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정부 고시가 바뀌면서 부산을 B로 바꾸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그 외국어 표시 규정에 그 특정한 기관들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PNU로 남게 되고 뭐 이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이름까지 거기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자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자.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갈 시대에 만들어진 이름도 다 식민지 잔재다 이러면 동의할 수 있나요? 무굴 제국? 예. 무굴 제국 예를 들어서 무슨 밭 이렇게 끝나는 지명들 네. 전부 다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식민지 잔재다. 그것도 어쨌든 식민 세력이었으니까 우리를 강제 지배했던. 예. 그런데 사실은 인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갈 제국을 식민지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그 태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인도 국뽕 이런 거랑도 좀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힌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나라 이름까지 바라스로 가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논쟁이 진짜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그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쪽은 하고 싶은 의지가 확실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집권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달려들어서 지지 옹호. 바라스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디아는 다 식민 잔재다 이러고 이제 반대 세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데 또 있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 인도 총선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인도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디가 다시 집권을 할 경우라면 지금의 힌두 민족주의가 더욱 강화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전부 다 지리멸렬하긴 하지만 야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8개 야당이 다 연합을 했어요. 우리 똘똘 뭉쳐서 반모디 전선을 형성하자. 그래서 이 연합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합의 이름이 뭐냐면 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도 국가 통합 발전 연합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이니셜이 인디아예요. INDIA.
아, 그걸 맞췄군요. 예. 일부러. 예. 아. 대단한 장명 실력을 보여줬죠. 그러네. 그런데 여기서 끝에 inclusive alliance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배제하지 않고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통합하고 포용하는 야당 연합이다. 네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에서 네. 인디아라고 쓰고 인디아 블록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인디아 얼라이언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네. 인디아라는 이름이 지금 뭐가 됐어요? 야당 연합 이름이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신문 기사에서 모디와 인디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아, 그런 효과를 좀 노렸겠군요. 당연하죠. 아, 모디 굉장히 지금 약간 힘들 것 같네. 이거 보면 인도랑 싸우는 모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아, 그러고 나니까 예, 짜증이 났겠죠. 모디가 굉장히 심하게. 예.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했어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인디아 그 무슨 연합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네. 너희들 그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 이 장관인데요. 유니언 미니스터라서 이제 뭐 차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이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접 표현을 합니다. 인디아란 이름이. 예, 아. 정말 위험한데 그게 식민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인디아라는 이름 가진 단체들 봐봐. 이러면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 아.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PFI라고 그래서 Popular Front of India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거기도 인디아가 들어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인디안 무자히딘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인디아라고 걸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인디아라고 걸려 있는 건 다 매도를 하죠. 약간 뭐 우리도 살짝 뭐 비춰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 정치판은 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BJP가 네. 지금 여당이 네. 옛날에 2004년 선거에서 진 적이 있어요. 잠시 집권을 했다가 졌습니다. 네. 그때 썼던 선거 슬로건이 뭐냐면 인디아 샤이닝이라는 거였어요. 아, 빛나는 인도. 인디아.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광고 회사에 계약을 줘가지고요. 기획을 하고 해서 딱 만든 캠페인이었는데요.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거야 하는 낙관론을 담으려고 인디아 샤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선거에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평가가 뭐였냐면 네. 특히 도시 지역에서 반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인디아 샤이니? 예. 왜 그러냐면 네. 인디아 샤이닝이라고 자꾸 선거하면서 떠드는데 길거리 나가보면 쓰레기 넘쳐나고 더럽고 이러는데 이거 고쳐주지는 않고 자꾸 인디아 샤이닝 떠드니까 특히 도시에 있던 중산층들이 너무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심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네. BJP 정치인, 여당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 너희들 우리 인디아 샤이닝 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 봤지? 너희들 그 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꼭 뭐 맞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여당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라시드 키드와이 같은 이런 이제 정치학자가 하는 평가 중에 하나는 겉보기보다 모디 총리 진영이 이 야당 연합이 성립된 것 자체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야당이 연합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 반증이 바로 뭐냐면
지금 BJP 쪽에서 나오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BJP 그러니까 완전 다수당 하나에 여러 당이 싸우면 사실은 싸우기 훨씬 더 편한데 다수당 하나에 또 나머지가 다 연합해서 1대1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 꽤 불리한 선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예. 약간 위기의식 같은 거 좀 느끼고 예, 그럴 수 있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약간 과거 역사로 돌아가야죠. 네네네네. 이제 인디아 이야기 네.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죠. 인디아가 뭐 어디서 온 말이고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인도 아리안들이 인도로 이주를 해올 때 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을 거쳐서 인더스강 지역에 먼저 갑니다. 우리가 네. 아는 인더스 유적기. 네네네네. 거기에 지류가 자기들 보기엔 7갈래 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븐이라고 영어로 하는 걸 쌉다라고 그래요. 쌉다. 쌉다. 예, 쌉다 신다바흐라고 그랬는데 그게 7개 신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두 강이 7개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두라는 말이 큰 물, 강 이런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더스 강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두가. 예. 네. 그래서 7개 신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강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신두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주해온. 예, 예. 그 사람들을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이란 쪽, 페르시아 쪽에서 부를 때는 네. S를 H로 발음을 하니까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신두를 힌두로. 그러니까 인더스 강의 이름이에요. 신두라는 거. 그걸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힌두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종교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기 힌두들이야 이렇게 부르면 네.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쪽 가면 뭐 힌두가 있다는데 그래서 힌도스가 된 거예요. 힌도스인데 고전 그리스어를 보시면 네. H가 맨 앞에 가면 묵음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도스가 되죠. 그래서 인도스가 됐는데 그 인도스가 유럽으로 알려진 다음에 그게 인도, 인디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게 돼요. 특히 이제 대항해 시대를 지나면서 포르투갈 뭐 이쪽에서 인디아, 인도 이런 이름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요즘 인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인도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인도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고 인디아가 이제 글로벌한 완전 표준인데 예.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냥 인도 이렇게 쓰나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한자에서 온 건 맞아요. 네. 우리가 쓰는 이름이. 하지만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인도스니까. 인도도 예. 뭐 맞는 얘기기도 예, 하네.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인도를 인디아라고 부르면 틀려요? 맞죠. 힌두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네. 그거를 식민잔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기도 한데. 예. 그런 거죠? 예. 인디아가 맞는 것 같은데 인도 인디아가.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바랏은 뭡니까? 이러면 그 당시 인도로 이주해 오던 사람들이 네. 종교적인 텍스트로 만든 최초의 텍스트가 리그베다라는 텍스트인데 우리가 흔히 리그베다라고 예, 하는 리그베다라고 하는 리그베다라는 텍스트인데 거기 보면 예. 뭐 시족들 이름들이 한 30개 가까이 나와요. 그 중에 5개 시족 이래가지고 반짜자나 아니면 뭐 반짜마누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 시족 이름이 야두, 뚜르바샤, 뿌루, 아누, 두류, 휴 뭐 이런 게 나와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냐면 여기 5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뿌루하고 네. 바랏이라는 시족이 합쳐져서 뿌루를 만들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뿌루. 여러 부족들 가운데 좀 힘센, 좀 예. 큰 부족들이겠군요, 예. 거기가. 그러니까 뿌루하고 바랏이 합쳐서 꾸루를 만들었다. 네. 근데 꾸루가 뭡니까 이러면 바가바드기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다르마가 지배하는 땅 꾸루의 땅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은 마하바라타도 사실은 꾸루족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예를 들어서 뭐 비첼 같은 학자들은 네네. 꾸루가 인도 최초의 국가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바랏이 아니라 꾸루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랏이 시족이죠. 네. 그래서 바랏 시족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어지는 다른 이름들이 나중에 또 나타나요. 그 지금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자 집권 여당의 이름이 BJP잖아요. 네. 바라띠야 자나타 파티잖아요. 바라띠야라는 말 자체가 바랏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인도 국민당 모디 총리가 속하는. 네. 그런데 자 리그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한 기원전 한 500년 정도까지나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 뿌라나라는 텍스트가 만들어져요. 주로 기원 후에 한 3, 4세기까지도 네네네.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그 뿌라나 텍스트에 보면 네. 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원판이래요. 원판. 동그란 판인데 네. 거기에 대륙이 7개가 있어요. 그 대륙을 바르샤라고 불러요. 네. 그 땅이라고. 근데 중간에 잠부 섬이 있는 거예요. 잠부 대륙이죠. 네. 그 잠부 드비바 남쪽 끝이 바르타 바르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랏 바르샤. 그러니까 바랏 종족이 사는 땅이 남쪽 끝에 있고 그 중간에 메루산이 있는데 거기가 금으로 된 산이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설화 텍스트나 신화 텍스트에 가면 이 바랏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남쪽 끝이죠. 왜 그러겠어요? 인도에 살던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인도는 바다에 면한 남쪽 반도잖아요. 네. 북쪽에 가면 땅이 있잖아요. 네. 히말라야가 있고 거기 넘으면 또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바랏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땅 이름이 바랏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랏이라고 부르면 또 인도가 다 맞나요? 바랏이라고 부르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족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인디아든 바랏이든 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인디아는 영어 이름인 건 맞죠. 네. 영어 단어고 네. 바랏은 힌디어 단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디아는 식민 지배자들이 준 단어고 바랏이 우리 단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맞는 거죠. BJP가 그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아니 BJP가 바랏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면 예. 그게 또 선거에 영향을 또 주려고 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좀 있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물어보시면 네. 사실은 믿을 만한 여론조사 같은 게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인도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현재 막 노출이 되고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뭐냐면 아무 샘플링도 없고 시스템도 없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언론사에서 yes, no, 나는 지지, 나는 반대 누르는 거예요. 한 명이 몇 번 누르는지 체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뭐 참가한 사람들 수도 뭐 14억 중에 몇천 명 수준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마다 지지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익 언론에 들어가면 나는 찬성 이게 월등히 높게 나오고요. 뭐 그러면 비판적인 좌익 언론 쪽에 들어가면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 지형도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 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이 딱 터지고 나서 모디 총리가 9월 7일 그러니까 딱 이틀 만에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하던 강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벌리지 마라. 함구해라라고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왜? 예. 포기한 건가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20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대해서 박수치고 관심이 큰 게 아니라 이것만 자꾸 떠들고 보도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개헌을 해가지고 밀어붙여.
이 작전을 짰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관심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8월 말쯤으로요. 지금 의회에 특별 회기를 잡아놨어요. 8월이 아니죠. 9월이죠 지금.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네. 국회 특별 회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이제 BJP가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예. 특별 회기를 잡은 것 자체는 합의가 돼 있는데 네. 그때 개헌안을 낼 거냐 BJP가. 네네네. 그러면 온 나라가 이제 개헌 논쟁에 휘말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를 계산을 하겠죠. 이 이슈를 갖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내년 총선에 우리한테 유리할 거야라는 계산이 나오면 아마도 밀어붙이겠죠. 근데 보통은 예. 이렇게 뭐 국호를 변경한다 이런 거는 예. 예를 들어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적인 집권 상황에서 예. 뭐 바꾸면 바꿀 수 있지만 그거 바꾸는 거를 걸고 뭐 투표를 하거나 혹은 그게 이슈가 돼서 총선에 이제 막 그걸 걸고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그 여론 지형도를 예. 읽어내는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예. 유불리 판단의 계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재미있는 걸 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찬성 발언은 뭐 유명한 크리켓 스타가 나와서 찬성 발언을 하고 뭐 각자 다 자기들 발언을 하니까요. 예. 하는데 반대 발언을 보시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야당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예. 그 지성인 인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예. 대중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샤시타로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네. 학자 풍모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도라는 이름을 내다 던질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브랜드 밸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인도라는 예, 그 예. 브랜드가. 예,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현재 델리에 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이 AAP입니다. 네. 평민당인데 거기 당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이름을 BJP로 바꿀 거냐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죠. 정치인들은 역사 논쟁이나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키워드를 짚어서 뭔가 이제 던져야 되니까요. 네. 이 AAP 당수가 굉장히 그런 감각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벵갈 지역에 그 집권하고 있는 그 마마타 바너지라는 이제 정당의 지도자 여성이 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라빈드라나th 타고르 아시죠? 네네. 시성으로 예, 카운팅되는 예. 그리고 인도 국가도 타고르의 시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가 라빈드라나th 타고르의 이름은 뭘로 바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타밀나두 네. 첸나이가 있는 그 주죠. 네. 거기에 집권하고 있는 스탈린이라는 지금 주지사가 있어요.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네. 이름이 스탈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도를 바꾸겠다고 하더니 9년간 집권을 하고 나서 만드는 결과가 나라 이름 바꾸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예전에 9년 전에 뭐 선거운동 한참 할 때 우리 인도를 예. 바꾸겠습니다 하더니 예. 결국 니네 이름 바꿨다는 얘기야? 뭐 이런 그렇죠. 비아냥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야당들이 다 같이 이제 각자 지역에 맞는 이슈를 가지고 네네. 그럴듯하게 이게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방식의 반응을 지금 얻어낸 거죠. 오히려 이 이름 바꾸는 게 야당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역효과만 좀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저는 쉽게 판단이 그것-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모디 총리가 지금까지 그 일 처리를 해왔던 방식이 항상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할 때가 심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부터 통행 금지 못 나가 이렇게 하니까 도시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걸어서 수천 킬로씩 고향까지 피난 가는 네.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의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액권 유통금지 조치를 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고 추진력이 좋은 건 사실인데 수상 관저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기 혼자. 예. 그게 이제 모디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 위험 요소라고 봐요. 그런데 모디가 이거를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개헌까지 밀어붙이겠죠. 네네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다 모여서 비판을 한들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또 있겠죠. 왜 그러냐면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네. 자기 지지자들은 또 다 모여서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상대가 결집하는 거 보면 우리는 또 그 위기 의식에 더 결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야, 근데 그 지금 이제 BJP 소속의 뭐 의원들이 지금 그래도 저 모디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이유는 어쨌든 모디가 국민적 인기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인기에 우리도 편승해서 총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인디아 이름을 뭐 바라스로 바꾼다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싶으면 제 아무리 모디라도 좀 대들거나 뭐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는 지금 할 거라고 보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을 G20을 계기로 해서 던졌잖아요. 던진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한 수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던진 게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이름을 바꿀 만큼 인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진심인 인도를 위한 진정한 인도인들이다. 우리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다.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 또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하는 굉장히 유명한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G20에서도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요. 뭐냐면 정상회담을 다자 그 채널이니까 모인 상태에서 1대1로 정상회담 많이 하잖아요. 모디 총리하고 하게 되면 인도에서 정한 국가 사진 기자가 들어와서 사진 찍고 취재하는 것 이상은 기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의전 기준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니 정상 2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수십 명씩 가서 막 사진 찍다가 중간중간에 막 떠들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정상이 보고 자기가 대답하기 그럴듯한 질문이 하나가 던져지면 그때 짧게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뉴스 보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모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언론이나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그 스타일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방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을 설득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 바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없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가진 총리다라는 이미지하고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국가 이름을 바꾸든 말든 그거는 별 상관없고 누가 지금 인도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이게 주 이슈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모디가 훨씬 더 유리한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선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고 만약에 인디아에서 뭐 바라스로 바꾼다 이러면 인도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바꾸게 되면 기득권을 잃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도미니언으로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에 뭐라고 쓰냐면 남아시아사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인도 역사, 인도사 그런 책을 뽑아 들면 네. 고대부터 쭉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현대에 와서 파키스탄, 인도가 분할 독립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키스탄이란 나라를 만든 지도자 진나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같은 도미니언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름을 파키스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쪽이 인도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럼 너희들은 힌두스탄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갑자기 너희들이 인도라는 이름을 가져가냐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이름인데.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브리티시 인디아라고 할 때도 인디언 엠파이어라고 할 때도 다 인도라는 이름은 그 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독립한 그 일부가 우리가 인도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가 그 브랜드의 기득권을 확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영국은 뭐 그러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갖고 있던 브랜드를 던진다. 그러면 파키스탄은 좋네요. 아 그렇죠.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그 선택을 할지 저는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잃게 되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요. 돈이?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겠죠. 생각해 보시죠. 기업들이 이제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어느 그룹에 있던 것이 어느 그룹으로 넘어갔다. 네. 돈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예, 많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업체 현판 바꾸고 뭐 자동차 뭐 레이블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 브랜드 가치까지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 액수로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변호사 겸 이런 거를 전공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을 근거로 해서 네. 기업체 브랜드 전환을 모델로 해서 인도 전체를 기업이라고 보고 매출과 뭐 이런 저런 걸 다 따져서 그러면 브랜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했어요.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확한 액수는 루피로 해서 뭐 크로를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네. 미국 달러로 말씀드리면 대략 17억 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고. 17억, 2조? 예. 2조쯤 되겠네요. 예. 훨씬 난 더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름 바꾸는 건 그게 뭐 한 몇 조 될 것 같은데 예. 인도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인디아라는 이름을 예. 다른 걸로 바꿀 때는 와 저는 뭐 더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그래서 예. 하여튼 이 사람 계산은 그렇다고요. 예. 저는 이거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인도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특별한 언어로 이전을 시킬 때는 그게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재헌 의회 말씀드렸죠. 네. 자, 인도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 때 자, 헌법은 무슨 언어로 쓸까?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헌법을 예. 힌두어로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힌디어로 쓰려면 자, 리퍼블릭은 힌디어로 뭡니까? 형법은 힌디어로 뭐죠? 민법은 힌디어로 뭘까요? 아니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없나? 아니 우리나라도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근현대에. 네. 원래 민법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우리말엔 그렇겠죠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매칭이 잘 돼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네. 그 만든 단어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반영을 해주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라이어빌리티 뭐 이런 식의 뭐 그 기업들한테 예민한 규정들 뭐 생산자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번역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런 식의 그
개념 체계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단어 하나를 갈아 끼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영국식 정치와 법제 체계가 수백 년간 발전해 가면서 만들어낸 개념들이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한 단어를 힌디어로 교체를 하면 네. 그걸 가지고 법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그 체계를 그걸 근거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 성격이 A의 다른 질문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램이라거나 롬이라거나 이런 거 안 쓰고요. 네. 뭐 북한에서 하듯이 뭐 만들어서 쓸 수 있죠. 네. 전구라고 안 하고 불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가능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AI까지 다가오는 이 시절의 기술 영어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가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게 이제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860년에 만들었던 인도 그 형법, 네. 인디언 피널 코드라고 그래요. 그걸 IPC라고 약자로 이제 네네네. 부르는데 그거를 바라띠야 냐야 쌍히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냐야라는 건 이끌다는 뜻이고 정치라는 뜻인데요. 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벌 주고 하는 것도 냐야라고 그래요. 네. 쌍히따라는 거는 텍스트를 모아놓은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도하는 규범을 모아놓은 텍스트라는 뜻으로 바라띠야 냐야 쌍히따 이래가지고 BNS 이렇게 써놓는데 자 인디언 피널 코드하고 바라띠야 냐야 쌍히따하고를 지금 2023년에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발전적이거나 큰 틀에서 인도 자체의 법제 시스템과 같이 어울리는 발전의 비전을 가진 결정이냐 이거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네. 서구에 유학 가서 다 변호사 자격을 따왔던 사람들 암베드카르니 뭐 간디니 뭐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던 그 재헌회의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영어하고 힌디어를 우선은 같이 쓰자. 그리고 특히 법정 용어는 영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법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뭐 서구에서 갖고 온 거였을 테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법 시스템이 인도 법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야,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우리가 설령 일본으로부터 뭐 법 시스템이나 이런 걸 예.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이식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럼 그대로 그럼 일본 말이나 뭐 그걸 써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일본식 한자는 사실 우리 법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사실이기도 아직도. 하죠. 예. 예. 인도 헌법은 그럼 영어랑 힌두어랑 같이 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힌디어 판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영어 판본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Indian Evidence Act라고 그래서 인도 증거법이죠. 그러니까 뭐는 법률적인 증거로 사용이 되고 뭐는 안 된다. 이게 1872년 법인데 2023년에 바라띠야 삭시아 빌이라고 해서 BS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그러는 게 끝에 있는 빌은 또 사실은 영어 단어잖아요.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노력을 해 가면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인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방향 설정을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된 국가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는 이런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체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가 이름을 바라스로 바꾼다 치면
튀르키예 그 케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이 엄청 크긴 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전 세계에서 아마 인도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그렇죠. 바랏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몇 또 명이나 거의 없을 것 될까요? 같고. 예. 그거를 바꾸면 우리 언론들도 다 이제 바랏 예. 뭐 총리 모디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튀르키예? 터키? 뭐 이 정도 이제 예. 약간 유사성이 예. 좀 있는데. 예. 인디아랑 바랏은 완전 또 다르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한번 내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거 아마 추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제 생각엔 정치적 떠보기, 네. 소위 말해서 간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던져보고. 예.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그러면 인도가 예. 이름을 바랏으로 바꾸는 그 모험을 모디가 던질지 아니면 그냥 한번 잠깐 소란 정도로 묻어두고 갈지. 예. 그거는 뭐 내년 총선 전까지는 예. 뭐 충분히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9월이 다 가기 전에 이번에 국회 특별 회기 기간 동안 개헌안을 제출을 하는지 마는지만 봐도 그렇겠네요. 이것을 총선의 이슈로 끌고 갈지 아닐지 결정이 보이겠죠. 곧 그러면 예. 뭔가 좀 보이겠네요. 예,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9월 말에 과연 헌법을 바꾸는 제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부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혹시 만약에 그거 제출되면 저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바로 좀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강성윤 교수님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